이제 이 대장경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락이에요. 근데 지금 순서가 내가 폐경을 위주로 먼저 하고 있거든요. 간이나 폐가 다 태음인하고 관련된 경락이에요. 첫째가. 그래서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태음인이 가장 많아서. 다음은 간의 액세서리고 대장경은 이제 폐하고 서로 부부가 되는 그런 경락이고요. 그래서 폐, 지금까지 한 거, 간, 담, 폐, 대장, 이거는 이제 태음인병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대장경락 하면은 대장경락에 쓰는 질병을 쭈르륵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체질 같은 걸 조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장경락이면서 그 증상 중에 태음인이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다른 체질이면 조금 덜 맞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조금 얘기가 어려운가? 이해했나요? 잘 이해 못했죠? 여기 금방 임상예 한 거 중에서 음부소양증에 용담사간탕을 쓴 예가 하나 있잖아요. 다른 체질도 이렇게 해도 돼요. 소음인이나 소양인도. 근데 이 사람이 태음인이라면 이게 훨씬 더 맞는다. 그러니까 태음인이었을 때 박창규 한의사가 봤을 때 이 환자는 태음인이었기 때문에 이 치료가 퍼펙트하게 맞았다. 이 환자가 소음인이나 소양인이었으면 치료 효율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뭐 그런 룰을 갖고 있고, 혹시 뭐 소음인이나 소양인도 치료가 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태음인처럼 그렇게 퍼펙션 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처음에 돼요. 말씀하셨을 적에 ideology and constitution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예. 이데올로지, 1번 이데올로지, 2번 컨스티튜션. 근데 이데올로지가 컨스티튜션보다 더 강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체에서 왔어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체에서 왔다. 손을 따고 중안을 놓고 사관을 놔서 안 낳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게 이데올로지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데올로지가 듣는 거는 숏텀만 듣는다. 이데올로지가 듣는 거는 뭐 일주일 안쪽?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추운 데 가가지고 감기가 걸렸어요. 우리가 패독산을 쓰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좀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이데올로지의 특징이고. 근데 한 열흘이 지나가요. 이제 감기가 전변이 돼서 코에서부터 목으로 해서 인후로 해서 기침까지 가고 중이염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그때는 이데올로지 팩터가 약해진다. 그때는 컨스티튜션으로 가야죠. 세 번째는 경락이나 장부이론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거는 그 스탠다드는 김홍순의 스탠다드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탠다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해보니까 1번 이데올로지, 2번 컨스티튜션, 3번 경락 장부로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리고 모든 강의에서 내가 얘기한 거를 H자 써놓은 거는 그냥 내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건 내 의견이에요. 근데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얘기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거고, 대장경, 뭐 얘기하다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 대장경은, 양명이라고 이게 하다거든요. 양명은 되게 밝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양명에는 공식처럼 이 조금이란 양명조금이라고 그래. 양명조금, 여기 양명조금이 따라다녀요. 이거 보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냥 양명하면 저 사람이 양명하다. 이렇게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명하다 하는 거는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런 뜻을 말해요. 정당하다. 어떤 장군이 삼국지에서 양명한 기상을 갖고 있다 하면은 늠름하고 떳떳하고 대장부답고 이런 걸 말해요. 양명이. 그래서 이게 금에 속해요. 조금 가을 기운이죠. 근데 거기다가 대장도 또 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금과 금이 합쳐진 거니까 양금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라고 하는 거는
가을 기운이거든요. 목화토 금수에서 봄 기운은 생명의 기운인데 가을은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세상에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 낙엽을 지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숙살지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겠죠.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리는 경락이에요. 말리는 경락. 이렇게 건조하게 시키는 거예요. 건조하게. 그래서 태음 경락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태음은 물을 대주는 거죠. 습을 넣어주는 게 태음 경락인데 태음 경락하고 양명 경락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이라고 하는 대장경락은 결국에 폐경과 비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뭔가 그 불합리한 불순물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폐경이 너무 과잉되거나 비경이 너무 습이 많이 차 있을 때, 그래서 대장경락의 가장 오늘 키포인트는 습을 제거한다예요. 습을 제거한다. 폐경의 가장 특징이 성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폐경의 특징이? 그죠, 또 기체나 기순환이죠. 근데 폐경은 기를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기가 가려면 도체가 있듯이 사람 몸에 습이 플루이드가 있어야 되죠. 폐경은 플루이드를 넣어주는 경락이에요. 플루이드를 넣어주는 경락. 그리고 대장경은 그거를 말리는 경락. 그래, 폐경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폐경은 마른 사람 쓰는 거고 대장경락은 뚱뚱한 사람 쓰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극단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동의보감 처음에 나눈 것처럼 비수, 뚱뚱하고 마른 거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데 비인이 왔을 때는 비인 습다니까 당연히 대장경락이 들어가는 거고 수인은 화다니까 물을 넣어가지고 화를 꺼주는 그런 게 한의학의 베이직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가을의 기운을 가져서 조습, 폐경과 부부의 관계가 있으면서 조와 습을 조절한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습을 말리는 작용을 한다. 결과적으로 태음과 상대가 되면서 태음을 견제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 이상의 날개란 소설에 보면은 뭐 뱃살이가 축 늘어졌다. 쌀인문 앞에서 뭐 개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습이에요. 습. 그런 게 장마철에 우리가 그냥 우중충 해가지고 몸이 무겁잖아요. 어깨도 짐 물르는 것 같고 습도가 높아. 그래서 그 관절염 같은 것도 심해지고 사람들 기분도 까라지고 우울해지고 이럴 때 쓰는 게 대장경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병원에 왔어. 선생님 요즘에 웬일인가 이렇게 늘어지고 까부러지고 축축 처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습의 증상하고 기허의 증상이 동일해요. 기운이 없는 증상하고 습의 증상이 동일해요. 그 왜 동일하냐면 같은 선상인 거예요. 기허가 습을 만드는 거예요. 폐기허가 쌓이게 되면 습이 정체가 돼서 기를 돌려가지고 습을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경을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습을 뺄 때는 기가 허해서 그런 거는 폐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장경이 아니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그랬죠. 그걸 임상상 증상으로 구별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 물어보라고 그랬죠. 환자한테. 당신 과로했나?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막 증상으로 맥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알려고 하면은 힘드니까. 여기 있는 인원 중에서 성현이하고 써니가 소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양인이 좀 이렇게 궁금하면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 정확하게 체질을 잘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소양인이구나 이런 거 항상 생각하고 태음인들은 찾기가 좋으니까
또 얘기해 줄게요. 내가 이렇게 딱 구별이 되면. 그래서 이런 거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 내경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아는 거고, 이렇게 전도해서 대변 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오행과 육기가, 이게 오행과 육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오행이에요. 간신비패신이. 오행은 변하지 않아요.